자, 여기 1번 문제를 좀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가장 절대값하고 교점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 패턴의 이제 문제인데, 이차함수의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쵸? 절대값을 씌워져 있는 거는, 절대값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통으로 씌워지는 절대값이 있죠. 통으로 씌워지는 절대값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린 다음에, 통으로 씌웠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y가 음수 쪽이. 그래서 보통 꺾어서 올려서 양수로 만드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유리함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리함수는 거의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씌워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x가 양수인 쪽만 남겨놓고 음수인 쪽은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양수인 쪽을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대칭시키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야 뭐 경계선의 교점이 2,2가 될 것이고 K값은 뭐 곱하면 마3에서 마4를 빼는 거니까 K값이 1이다 라는 거는 뭐 금방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문제가 좀 쉽게 낸다 하더라도 두 문제에 몇 점을 줬어? 몇 점을? 시간은 7분 줬어. 7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고 약간 움직임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에요. 이 문제 풀기는.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빨리빨리 그리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꺾어서 올려서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기에 빨간색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y k의 교점의 개수니까 y k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점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물어본 겁니다. 알겠지? 쉽게 내면은 이 정도로 낼 수도 있습니다. 2점 몇 점짜리는. 그러니까 얘도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마이너스 2는 뭐 당연히 안 만날 것이고 마이너스 1도 교점이 없고요. 0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2개가 될 것이고 2는 1개가 되겠죠. 정근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1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 4, 5, 6까지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그것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만 좀 빨리 그려가지고 꺾어 올리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뭐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두 번째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1차 함수 문제가 1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리함수의 절대값이 하나가 씌워져 있는 케이스 선생님이 한번 보면, 자, 일단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여러분은 절대값이라는 거에서 인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값은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구간 나누기야. 구간 나누다 보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하나로 쭉 그릴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서 그려야 되다 보니까 하나를 두 개로 생각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이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 여러분이 고3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지금 절대값이 여기에 씌워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안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나눠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이런 그래프란 얘기야. 뭐 어렵지 않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뭐니까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가 깔끔하게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3이니까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뭐한 쪽만? 큰 쪽만 내가 따지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쪽에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얘가 마3이니까 당연히 2하고 4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만 뭐 하겠다는 거니까 따지겠다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이런 모양의 분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프만 그리면은 문제는 거의 다 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크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연습을 좀 하세요. 1분 잡고 하세요. 1분 잡고. 1분보다 더 걸리면 안 돼요. 맞잖아. 왜 그러냐면 그래프 두 가지 그려서 판단해야 되고 범위 구하려면은 다 판별식 써야 돼. 이게 뭐가 아니니까. 객관식이 아니잖아. 객관식이면 차라리 좀 편해. 왜? 상황만 보고 내가 굳이 판별식 안 하고 이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내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단답형이지. 아니? 객관식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지? 객관식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그 뭐지? 그 판별식 하는 거는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으면 그치? 있으면 그 부분이 이 콜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그래프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게 1차 함수죠. 그쵸? 1차 함수.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내가 뭐 해야 돼? 체크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K가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1콤마가 될 것이고, 이게 뭐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1,10이라는 점을 뭐 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빨간, 두꺼운 빨간색 두 개 일단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진한 얇은 빨간색 그래프가 원래 이제 이 fx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색 점을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그려질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항상 판단할 때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지금 x 앞에 k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르겠으니까 0을 먼저 체크하고, 뭐부터 체크한다고? 0. 즉 k값이 0. 기울기가 0이지. 0. 그 다음에 양수인 경우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올까? 또는 음수인 경우는 뭐 어떻게 될까? 0 체크하고, 양수 체크하고, 음수 체크하고. 알겠지? 그래서 0을 먼저 딱 체크해봤어. 이렇게. 체크했더니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 K값이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근데 사실 얘는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사실 뭐 0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크했어. 됐지? 참고적으로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0을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0이 되든 안 되든 합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으니까. 근데 쌤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안 내고 0이 들어갈 것 같은 경우는 개수를 뭐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뭐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내겠지.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체크한 거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야 되니까. 이해됐지? 어쨌든 0 체크하시고요. 0 두 개야. 그 다음에 음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음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아 몇 점에서 만나? 이게 또 그래프가 또 여기까지도 안 그려져 있다고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무조건 몇 개 만나? 여기서 두 개 만나지? 두 개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그럼 얘 쭉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친구 쭉 갈 거 아니야? 여기서 한 개 더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만나겠지. 즉 얘가 음수인 상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쪽 파트에서 무조건 두 개가 만날 수밖에 없고요. 얘가 왜 쭉 올라와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내려가는 쪽 이 X축을 지나서 이쪽에서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가 더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아,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두 개가 될 상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수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양수인 상황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하나밖에 안 지나겠지. 하나밖에. 이렇게 가면 여기밖에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지. 만약에 얘보다 더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 얘들아? 세 점이 되겠죠. 이때는. 여기서 두 점을 만나고 여기서 뭐 하는 거니까 한 점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K값의 합이라는 거는 여기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접하는 상황은 뭐 무조건 그냥 판별식이야. 그냥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결국에 1차 이퀄 유리 또는 1차 이퀄 무리라고 두면 1차 이퀄 유리에서는 분모에 있는 친구가 올라가면서 2차식이 되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니까 당연히 몇 차가 돼? 2차가 돼. 유리든 무리든 이퀄을 만들어서 교점을 찾으려면 결국에 정리하면은 무조건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값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올게요. K가 0이 되는 경우는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게 되겠고요. K가 0이 아닌 경우는 자, 여기 있는 함수, 여기 있는 함수인데 이것만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얘들아,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한쪽에 있는 거야? 작은 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체크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쪽을 갖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하고 K가 0이 아닌 경우는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얘하고 이거가 접할 때고요. 갖다 놔놓고 와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체크해봤더니 K가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뭐 했어? 판별식을 써가지고 제곱이라는 과정을 거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K값이 다 나오는데요. 이게 그 이제 무연근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나오지만 계산상에서 제곱을 하다 보면은 풀마 개념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답이 아닌데 계산상에서 답이 되는 그런 값들이 있어. 그것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면 돼. 곤란한 거 너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체크하냐면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이거 알겠지? 그러면 y절편이 얘들아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양수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y절편이 이 상황이라면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어쨌든 간에 그쵸? 그러면 K값이 아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뭐가 나왔어? 12가 나왔거든. K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2란 얘기잖아. 그러면 10하고 더해져 가지고 얘네가 y절편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니까는 어떻게 돼? X축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2자리 여기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것만 뭐 하면 된다고? 골라내시면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2번 정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2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입니다. 이게. 쌤이 생각할 때 얘 나와요. 얘.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그래프 식 빨리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식 나누고 그래프 그리는 거 1분 잡고 연습하세요. 시간 잡고 1분 알겠어? 이거 가지고 식 쓰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는 1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그냥 여기 기존에 여기 있는 그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리는 것까지 시간 1분 알겠지?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차 함수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따져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항상 결과물은 얘들아 어디서 나온다? 접할 때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왜? 그래야 판별식이라는 계산도 해야 되고 시간도 적당하게 끌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간에 항상 포인트는 어디를 체크해야 돼? 접하는 경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확인할 때는 그래프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시고 알겠어? 그리고 체크할 때 보이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또 바보같이 이러면 여기서 안 만나는 이따위 소리 하는 애들 있어. 있어 없어? 있다니까. 아니 좀 이렇게 뻗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 이거 판별식. 알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만약에 뭐라면 뭐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K값의 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충분히 여기서 0이 나오는 거 내가 알았어. 그럼 나머지 하나만 알았어. 그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K값을 뭐 해봐야 돼?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구해봐야 되니까 무조건 판별식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거 식 정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판별식에서 계산해내는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한 30초에서 1, 2분 사이에 걸린다고. 근데 막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간대로 여러분 7분이거든? 그쵸? 7분인데 물론 무리 수적이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이쪽 시간 3분 안에 끝내야 돼. 3분 안에 끝내려면 그래프 그리는데 1분. 알겠지? 그 다음에 상황 파악하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시고 어디서 K값이 나오겠다는 거 판단하는데 뭐 한 30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별식까지 하는데 2분 30초 정도 잡고 이 문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 판단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처음 만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떻게 돼야 두 개지? 어떻게 세 개? 이걸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래프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쌤이 생각할 때 맥시멈 잡아도 2분. 판단이 한 1분 이상 걸릴 수 있어, 니네들은. 여기는 그래프가 좀 더 뭐하면? 복잡하면.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타입을 좀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긴 하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우리 학원 친구들은 다 맞으라는 면에서 자,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가 있고요. 유리함수가 있는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 절대값이 몇 개 있어? 2개. 절대값이 2개 있다는 거는 함수가 몇 개로 나온다? 3개로 나온다 그 뜻이야. 절대값이 하나면 2개로 나오고 절대값이 2개면 3개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절대값이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x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로 작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2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또 제 시험이고 하니까 쌤 생각할 때는 안 나올 거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리고 뭐 공부를 조금 더 해놓는 게 원래 좋잖아.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야.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1차 함수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여기 뭐 딱 보면 바로 알겠죠? K 묶어버리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4가 여기 있네요. 문제 뭐냐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다른 거 체크할 거 없습니다. 항상 처음 들어가는 거 접하는 곳 알겠지?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걸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리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되셨어? 되셨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4에서 이제 여기에서 고정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얘기, 그치? 이쪽은 금방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쵸?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여기를 지날 때가 당연히 뭐 하겠어? 마지막 어떤 뭐 포인트 점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너무 쉽죠. 왜? 그냥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냥 바로 K값이 나오겠지. 그 다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는 먼저 접할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어? 누가 먼저인지 정확히 몰라. 내가 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K값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포인트가 있겠지. 이것도 당연히 체크를 해서 어떤 K값? 더 작은 K값을 내가 택해낸다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자, 처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K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거나 또는 유리함수에 접할 때를
체크를 해서 그 K값 중에서 더 뭐한 거를 작은 거를 택해야 된다. 큰 거를 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자, 나은아. 맞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교점이 없어야 된다면서. 여기는 알겠지, 여기는. 이럴 때는 교점이 없잖아. 이렇게도 교점이 없긴 없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마지막이니까 항상 마지막만 체크하면 돼. 이거 뭘 체크할 거야? 어차피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지나면은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말고 저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갔을 때 생각 교점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여기 있는 애가 배불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얘부터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부터 만날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둘 다 체크해야 된다고. 먼저 만나면은 안 되니까. 만나면은 근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배불뚝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소식자냐, 이렇게. 시연이처럼 이렇게.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생각을 해봐. 얘가 여기서 얘를 먼저 만나고 얘를 나중에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이 배불뚝이 먼저 만나고 얘를 나중에 만나는지 모른다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K값도 얼마인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도 K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뭐 해봐야 된다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야. 둘 중에 누군가를 먼저 만나면은 뭐 한다는 얘기니까 접한다는 얘기니까. 접하는 거 그냥 갖다 놓는 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거나 유리함수와 뭐 할 때? 접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은 K값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상황 접할 때 K값을 구해보면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라고 뭐가 나온다고? 9가 나온다고. 둘 중에 누굴 택해야 돼? 얘를 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좀만 쭉 얘기해 볼게.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도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를 지날 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겠니? 근데 여기를 만약에 먼저 지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어차피 교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이퀄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를 지나기만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1은 이퀄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만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마이너스 3은 들어가도 돼요. 마이너스 3은 왜 들어가도 되냐? 여기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여기일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도 마이너스 1이면 지나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이퀄이 뭐 해줘야 돼?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로 안 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알아들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3번 해결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유리함수는 쌤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2번 문제가 가장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4번 문제가 가장 적절하고 5번 문제는 두 가지 믹스해 놓은 거야 그냥. 자, 4번 한번 보면 간단해요 얘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하나 있네요. 그쵸?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발은 어차피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약간 이런 식의 분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훨씬 좀 단순하지 사실.
단순하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것만 조심하면 돼. 봐봐. 이게 이제 KX잖아.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너무나 이거를 이렇게 홀쭉이로 이렇게 여러분이 홀쭉이라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야?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되는 케이스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봐.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3개가 되지?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 뭐 너무 과하게는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여러분 허벅지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다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판단할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또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3개의 교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내 눈에 보여진단 말이야. 아까 이렇게 날씬하게 하면은 잘 안 보여. 그런 게. 그래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 무리함수에서는 이런 식의 그림을 여러분이 조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그렸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얘는 이제 KX고요. 교점이 몇 개가 된다고 얘들아? 3개가 돼. 교점이 3개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되죠? 0,0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뺑글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애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지나고 여러분이 아까 납작하게 그리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서 3개가 되는 거를 못 찾는다고. 납작하게 그리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교점 3개가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24번도 교점 3개였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3개가 되겠어? 안 되겠어? 3개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얘가 더 낮아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던 3개는 무조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계속 뻗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뻗어 나가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루트가 씌워져 있지. 뭐가 씌워져 있어? 그러면은 만을 집어넣어도 뭐밖에 안 돼? 100밖에 안 돼. 알겠지? 그러면은 조를 집어넣어봤자 얼마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굉장히 낮아. 근데 얘는 아무리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교점 3개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0보다 큰 상황이면 무조건 교점이 뭐 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왜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스스로 이해시켜야 돼. 무조건 3개 되는 거야. 그러면 3개가 안 되는 점은 바로 뭐가 되겠어? 여기서 튕겨 나올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원래 교점이 2개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가 뭐가 된다? 내가 체크할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K가 0인 경우 체크해봤고요. Y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내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뭐 구했더니 바로 얘가 나왔다. 접하는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2개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3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갈게요. 뒤에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도 안 보여요. 거기서도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이 집합을 씌우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겁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A라는 집합은 뭐라는 얘기지? 1차 함수다, 그 얘기야. 그쵸? 우리 1차 함수 당연히 뭐부터 체크해야 돼? M하고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구냐부터 체크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구나.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B번은 무슨 함수입니까?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절대값 있잖아. 그치? 절대값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럼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얘는, 단체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 통으로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꺾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값이 여기 없긴 한데, 아마 절대값이 있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2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믹스된 형태. 1차 함수는 똑같은 거를 주고 유리함수하고의 교점의 첫 번째 문제, 무리함수하고의 교점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다면 1차 함수하고 유리함수의 절대값이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없는 무리함수와
절대값이 있는 유리함수의 교점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따진다면 그냥 얘하고 C하고 B의 교점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근데 어려운 게 없는 게 얘들아 미지수가 없으면 뭐가 확정이 되는 거니? 그래프가 확정이 되는 거야. 즉 그래프는 고정이지 고정. 그쵸? 그리고 미지수가 있으면 걔는 뭐밖에 없는 거야? 형태는 딱 정해져 형태는. 물론 기울기가 미지수면은 기울기 때문에 뭐 위치만 고정이 되겠지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태를 고정시켜요. 여기 x 앞에 미지수 안 준다고. 여기 뒤에다가 미지수 준다고. 왜? 그래야 뭐 하니까? 평행이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듣겠니? 그래서 상황은 이제 그렇게 나올 건데 이 문제는 어쨌든 A하고 B의 교집합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른 여러분이 이거 B번 함수 그래프를 얼른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A번 함수 그래프 0,-1이니까 0,-1의 고정점을 잡아주시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교점 파악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생기는 포인트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잡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해보면 또 좀 복잡하긴 해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그냥 한권 오늘 다 부른 이유가 연습하라고. 그래서 부른 거야. 꼭 연습해서 꼭 맞춰. 자, 얘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가 여기서 딱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 그리고 얘를 더 들어오면 이제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였을 때. 이 문제는 오히려 쉽죠? 왜? 뭔가 얘가 접하는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점을 지나는 거잖아. 무슨 점? X? 절편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편하지 사실은. 왜? 접하는 케이스가 됐을 때 내가 뭐를 써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돼서 여러분 얘가 이제 1,0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따져보면 m이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기만 하면 뭐가 된다? 교점이 3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m의 값의 범위가 이제 3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A하고 B의 교점이 몇 개라고 얘들아? 2개. 교점이 2개가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야. 어떤 케이스 하나야? 딱 1인 경우 하나가 되겠지. 왜? 하나든지 둘이든지 몇 개든지 3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을 왜 줬냐면 이 문제 같은 거 왜 줬냐면은 여기에 미지수가 있잖아. 여기도 미지수가 있잖아. 미지수가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 자유분방하게 둘이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겠지 그냥. 항상 교점 문제는 어떻게 주는 거야? 하나는 고정, 하나는 움직이는 애를 주는 거야. 누군가 한 명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얘가 막 움직이면서 만났다 안 만났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A와 B의 교점이 2개라는 거는 뭐냐면 그럴 때는 N값이 얼마일 때야? 1일 때.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그래버리면 얘는 더 이상 이 함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 Y는 x-1이라는 고정함수가 되는 거지. 얘가 고정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 얘는 몇 콤마 몇이니 얘들아? n,0이 출발이 되는 거고 풀풀이니까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 만났다가 한 점에서 만났다가 더 지나가면 두 점에서 이제 만나고 좀 더 지나면 뭐가 되겠어? 또 한 점에서 만나고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날 거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 2이면서 라는 말이 되게 복잡한 말이 아니야. 둘 다 움직이는 함수를 주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를 고정시키는 용으로 이거를 그냥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얘가 0개가 되려면은 이렇게 처음에 만나는 이 상황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해서 얘보다 뭐 하면 되겠어? n값이 크면 되겠지. 또 크면 여기 있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판별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에서 4분의 5라는 값이 나오고 4분의 5보다 뭐 할 때? n이 커야 당연히 교점이 뭐 하는 거야?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5문제 안에서 충분하게 나올 것 같고 이 중에서의 원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차 함수에 미지수가 있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에는 둘 다 뭐를 씌워놓고 절대값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뭐 요구하는 교점 뭐 아마 유리함수는 유리무리 둘 다 3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몇 개 요구할지 모르니까 그 여러분이 어쨌든 이 5문제 또 쌤이 이제 그 5문제 넘겨보면은 10문제가 있어요. 그걸 충분히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